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터키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준비를 경고하며 항공사들은 중동행 항공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이 수십억 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러시아로 도피 준비 중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전쟁은 빠르게 확산 중이며 이번 주말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연설에서 시작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무대에 올라 이란을 공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외교적인 암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란 시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But they drowned in blood. 세계는 이란 국민을 충분히 돕지 않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명절에도 세계는 방관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와 입장을 정하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아야톨라가 이미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만약 이 정권이 살아남는다면 이 피비린내 나는 사태 이후 이란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폭력배들에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이란을 강하게 비난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처음부터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해왔고 정권이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푸틴이 3일짜리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했을 때 그 작전은 금방 3일보다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푸틴과 협력할 의향이 있는 나라가 한 곳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수천 대의 샤헤드 전투 드론을 공급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수년간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값싸고 치명적이며 지속적입니다. 또한 더 많은 드론을 생산할 기술도 제공됐습니다. 이란은 타타르스탄에 드론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그 무기를 제조하는 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지대공 미사일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만 약 30억 달러 어치로 추정됩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입니다. 또한 이란은 포탄, 박격포탄 등 여러 무기도 판매했습니다. 이란은 푸틴이 침공을 이어가도록 필요한 모든 보급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 전쟁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지속시켰습니다. 젤렌스키가 이란 정권의 소멸을 외치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전략적 판단입니다. 키이우를 공격한 모든 샤헤드 드론에는 이란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정권의 소멸을 바라는 데엔 개인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젤렌스키 발언을 좋게 보지 않았고 테헤란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젤렌스키가 부패한 장군을 위해 미국 유럽 납세자를 이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를 혼란스러운 광대라 부르며 젤렌스키가 이란에 대한 미국 공격을 구걸한다고 해댔습니다. 이어 가장 우스꽝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외국의 지원을 받고 용병이 득실거리는 당신들의 군대와 달리 우리 이란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외국의 도움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큽니다. 제가 데이브 샤펠의 팬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세계 최고 코미디언이라 했을 겁니다. 여기서 농담을 설명하자면 이란은 미국 비폭격기가 핵시설을 파괴하기 전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러시아에 S-타이사이와 SIV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이 시스템들은 이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동맹국이 되면 모스크바가 필요 없는 장비만 받는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외국 도움 없이도 된다고 훈계합니다. 이란이 미국 폭격기를 막고 핵 프로그램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외무장관이 훌륭한 코미디언인 이유는 자신을 잘 비웃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튜브도 이란 관련 보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이 알지 않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 제한이 완화되며 공개된 영상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에게 이 영상들이 시위 첫 며칠 동안 나왔던 초기 영상들에 비해 정말 끔찍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영상들 얘기만 했는데 영상 수익 창출이 중단된 것 같아요.
수익 중단의 문제는 사람들이 영상을 안 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돈을 벌 수 없는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알고리즘에 큰 도움이 되고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슬람 정권의 최근 탄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숫자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란의 한 엔지니어는 대략 1000명 정도가 이번 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란의 모든 수치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목숨을 걸고 데이터를 국외로 빼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들은 실제 숫자가 1000명에 더 가깝다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비교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매달 약 3만 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건 서방 무기로 무장한 군대와의 전면전입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자를 죽이는 것보다 더 빨리 자국 시민을 죽였습니다. 물론 이 비교가 적절하진 않지만 저는 단지 두 숫자를 비교해 사람들이 이란이 며칠 만에 한 일을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그게 단지 사망자 수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1000명이라는 숫자는 단지 죽은 사람들만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체포된 사람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부상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끌려 나왔고 대부분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에 따르면 그들은 신의 적이며 샤리아 법상 재판이나 항소 없이 즉시 처형된다고 합니다. 일부는 이미 처형된 것으로 합니다. 처형은 이란 사법 시스템 밖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이 구금된 채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몰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상황에 대해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을 매달아 그러니까 옛날식 교수형으로 목요일에 837명을 교수형에 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바라건대 영구적으로요.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중국도 포함됩니다. 중국이 이에 반응했나요? 제재에 대해서요. 사업하는 사람은 누구나 55%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그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자산들이 걸프 지역으로 이동 중이고 항공모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추가 행동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가 행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들은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큰일이었는데 837명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하려 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미군은 자산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터키 외무장관이 방금 경고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이 미국이 아니라 이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동으로 이동하는 많은 미국 자산들은 반드시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대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테헤란은 보복할 것이고 아마도 미국 기지와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 동맹국들을 겨냥한 탄도미사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전단, 구축함 그리고 F-15 전투기들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방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후에 이란이 방역하는 어떤 것이든 요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통령 벤스가 증강을 설명합니다. 분명히 대통령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는 단지 선택지를 확보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 병력이 많고 위험한 우리 국민도 있습니다. 모두 동맹 구조의 일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죠. 우리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대통령은 만약 하느님이 금하시길 바라지만 이란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그 상황에 대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아마도 분위기를 더 긴장감 있게 하려던 것 같습니다.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KLM 등 여러 국제항공사가 중동행 항공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항공사는 경고 없이는 노선을 취소하지 않고 이번 행정부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격은 주로 주말 시장 마감 후 발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시장은 저녁에 마감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미국이 배치한 군사 자산을 살펴보고 분석해 봅시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10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인도양에 있습니다. 곧 중앙사령부 책임구역인 중동에 진입할 예정이며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3개, 비행대대도 전진 배치됐습니다. 비행대대는 보통 12, 24대 전투기로 구성됩니다. 3개 비행대대는 30, 60대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급유기 활동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 비행기들은 공중급유로 폭격기와 전투기의 작전 범위를 넓힙니다. 또 우리는 중동행 TAD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TAD는 이란의 보복용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약 8개의 TAD 시스템만 존재하며 이들은 훈련 목적 이동이 아닙니다. 이동 시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일부 이란 지휘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휘관들이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암시가 담긴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이란 밖으로 빼돌려 여러 나라에 숨기려 합니다. 그래야 푸틴의 독재자용 에어비앤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기술적인 이야기였지만 이란에서 돈이 개입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러시아 간의 최근 거래 규모는 약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돈이 모두 혁명 수비대에 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혁명 수비대 내부를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상당한 금액, 약 7억 달러가 카니와 나비자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받은 두 사람이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돈 이동 메커니즘의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비자데의 아내 자키아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그녀가 모국어로만 읽고 쓸 수 있고 다른 언어는 전혀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산이 그녀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계좌, 투자 등 모두 서류상 그녀 소유입니다.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 호텔을 구입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나비자데의 아내 자키아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스크바 고급 단지에 그녀 명의 아파트 2채가 있고 이것이 터키에 있는 그들의 빌라입니다. 이것들은 가족 자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제재를 피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알쿠드 사령관 카니가 혁명 수비대에서 수억 달러를 훔치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이 돈은 이란 외부에서 기록과 통제 없이 보관되며 카니와 나비자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개하는 정보는 혁명 수비대의 다른 고위 인사들도 이미 알았을 것이고 그들은 돈의 흐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이야기가 아니라 이란과 혁명 수비대가 처한 가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카니를 포함한 정권의 고위 인사들이 언젠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매우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여러분께 바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종종 저희 영상의 수익 창출을 제한합니다. 지난주에도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조차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워 살아남으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주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베이식스 인사이더 플랫폼을 직접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릴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을 흐릴 필요도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게재하지 않아 광고주 불만으로 내용 검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베이식스인시대여
셋.com에 가입해 주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이미 업로드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